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온라인 패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패션 플랫폼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브랜드들이 직접 반격에 나서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히트 브랜드가 사라졌다. 업계 관계자가 던진 이 한마디,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현재 패션 시장이 처한 위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불같이 타오르던 온라인 패션 시장이 갑자기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1년만 해도 10%가 넘게 성장했는데 이 성장세가 꺾이더니 마침내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말았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한때는 플랫폼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박이 보장되던 그야말로 골드러시 같은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리고 어떻게 끝나버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코버낫 같은 브랜드가 플랫폼 하나만으로 연매출 1,500억 원. 와, 이런 엄청난 메가 브랜드가 탄생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뜨는 브랜드들도 100억, 200억. 이게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처럼 딱 막혀버린 거죠. 성공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 성장은 왜 멈춘 걸까요? 이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 플랫폼과 브랜드가 너무 많아졌죠? 경쟁이 치열해지니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 쪼개진 거고요. 소비자들은 또 얼마나 똑똑해졌다고요? AI로 그냥 실시간으로 가격 비교 싹 하고 취향은 또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예전 같은 맹목적인 브랜드 충성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플랫폼들은 살아남으려고 끝없이 쿠폰을 뿌려대는데 이게 다 제 살 깎아먹기였던 거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매출은 몇천억씩 찍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에이블리 보세요. 엄청난 매출에도 불구하고 적자죠. W 컨셉은 매출 자체가 줄었고요. 카카오 스타일은 간신히 흑자를 냈는데 이익률이 고작 1% 수준입니다. 이건 뭐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 거대한 플랫폼들이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겠죠. 그런데 이들이 내놓은 생존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단순히 뭔가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들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여러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자릿세, 즉 수수료만 받던 중개인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서 소유하는 창조자이자 인큐베이터가 되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업계 1위 무신사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체 SPA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랑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미래를 걸고 있어요. 더 이상 중간다리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조부터 소매까지 직접 다 컨트롤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하그하우스의 변화는 한술 더 띱니다. 여기는 아예 브랜드 키워드립니다 하는 인큐베이터로 변신했는데요. 작은 브랜드였던 마텐킴을 인수해서 3년 반 만에 오프라인 매장을 1개에서 무려 170개로 늘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플랫폼 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하고만 있던 브랜드들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비밀 무기가 바로 D2C입니다. D2C,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간단해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 소비자에게 직접 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사나 W 컨셉 같은 중간 플랫폼을 끼지 않고 우리 브랜드 사이트, 흔히 말하는 자사몰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니, 편하게 플랫폼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자사몰을 할까요? 결국 수익성과 주도권,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25%에서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물건을 누가 사는지 그 소중한 고객 데이터를 플랫폼에 뺏기지 않고 직접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맨날 하는 할인 경쟁에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건 덤이고요. 사실 이런 독립이 가능해진 건 기술 덕분입니다. 요즘은 카페이스사 같은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들이 365일 배송을 책임지는 물류 시스템부터 마케팅과 고객 관리를 알아서 해주는 AI 기술까지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주거든요. 브랜드는 그냥 좋은 옷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데이터가 확실히 증명합니다. 이런 기술 파트너와 함께하는 브랜드들은 그냥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메일 배송 같은 고급 물류 서비스를 쓰는 자사몰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구매 전환율이 33%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기술이 곧 돈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변화가 우리를 마지막 핵심 질문으로 이끕니다. 플랫폼은 창조자가 되고 브랜드는 독립을 선언하고 앞으로 패션 시장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재편될까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걸 지배하던 그 강력한 패션 플랫폼의 시대는 끝난 걸까요? 이게 네 또는 아니오로 딱 잘라 말하기는 좀 복잡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브랜드를 그냥 모합하는 플랫폼의 시대는 저물고 아주 강력한 자기 브랜드를 가진 브랜드하우스가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이다. 결국 미래는 가장 큰 가게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자의 것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패션 시장의 힘의 추가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가장 큰 매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드는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플랫폼이 창조자가 되는 세상과 브랜드가 독립제국을 건설하는 세상, 이 새로운 생태계는 과연 다음 10년의 패션을 어떻게 정의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옷을 사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